보겠어요. 그래서 중복순열은 이해하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지. 파이는 프로덕트의 P, A, 그리스 문자 파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복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55페이지 를 펴보면 우리가 아직 중복 조합은 하지 않았으나 중복 순열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NPR과 NCR은 고1 과정으로 했고 그 다음에 NPIR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복이란 게 처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중복은 중복 조합까지 하면은 NHR까지 총 4개가 완성이 되고 그거를 밑에 녹색 줄처럼 정리해서 알아두자 뭐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별거 없죠. 그러니까는 NPR에 중복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 NPIR이 되고 NCR에 중복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 NHR이다. 뭐 그게 다예요. 여기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4개잖아. 그 4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자. 뭐 N, 네모, R. 근데 중복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거지. P와 C가 있을 때는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가 성립을 하는데 중복이 들어가면 R이 N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헷갈림이 발생을 한다. 문제를 읽으면 우리가 통상 경우의 수 문제는 문장으로 제시가 되는데 거기서 NPR과 NCR을 할 때까지는 그닥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대소관계가 명료하니까. 그런데 중복이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대소관계로 얘랑 얘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혼돈이 발생을 한다. 혼돈. 뭐 만약에 n이 r보다 작다라면, 그죠? 그러면 이제 혼돈이 발생하고 그때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존나 단순 무식하게 교통 정리를 한다. 그죠? 여기 s 여기를 여기서 에게 에서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NPR을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수 그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고. 이 단순 무식한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자. 이거죠. 일단 이거를 얘기하겠어요. NHR에서 가서 하는 게 정상이지만 NPIR에서 이제 중복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는 또 별거 없는데 저기 관련된 내용 좀 이따 하고 이거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N, 파이, R N, 파이, R이라는 걸 보면 N, P, R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N의 R스인데 N의 R스 이 이거잖아.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이고 얘는 N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 쓰지 말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뭐야? 그렇죠? N-R 플러스 1이다. 이건데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n-r이고 여기는 n이다 이거죠. 이 차이가 두 개의 차이거든. 차이가 뭐 여기서 선택된 건 여기서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여기서 선택된 건 여기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 차이가 개체냐 속성이냐, 선택의 대상이 개체냐 속성이냐의 차이가 되겠어요. 뭐냐면 이쪽은 선택의 대상입니다. 개체다. 여기는 속성이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이런 거는 엄청 강조할 거면 파란색으로 적지 않겠죠. 그런데 참고해서 헷갈림을 줄여라 라는 의미에서 적고, 그 다음에 그냥 기본으로 본다라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 n이 몇 번? r번이다. 총 r번이잖아. 이게 뭐의 정의죠? 뭐의 정의야? n을 r번 곱한다. 뭐의 정의야? 이 거듭 제곱의 정의예요. 이 자체가.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는 건 중복승렬 문제에 거듭 제곱이라는 느닷없는 개념이 등장할 수도 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여기 봐봐. R이 횟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연수거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이 형태를 거듭 제곱이라 한다. 중3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그나마 심화 이해를 한다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4개 묶어서 정리한 거 있잖아. 그것과 관련한 유형을 본다라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정석 58페이지. 기본 문제 3-12번을 밑에 풀이를 참고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가 정역을 x라고 공역을 y라고 했을 때 y의 원소의 개수를 n,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r이라 하면 1대1 함수인 함수의 종류에 따른 함수의 개수 몇 개냐? 몇 개죠? n, p, r 이렇게 나.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란 말은 필연적으로 얘의 원소의 개수가 얘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통일해서 n으로 쓰면 np, n, 즉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고, 증가함수의 정의는 참고로 적어주면
수투에 정적으로 나오지만 고1 과정에서부터 암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함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되면 얘의 개수는 뭐가 돼? ncr이다. 요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 간다. 내리세요. 뭐냐면 여기 참고로 이거 알겠나? 얘와 얘의 관계. 1대1 함수와 증가 함수의 관계. 그러니까 증가 함수이면 1대1 함수인 거지. 근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증가 함수는 아닌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원소 중에서 이거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을 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 2, 3, 1, 2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3, 4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까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게 3개잖아. 그럼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돼? 이렇게 가야 한다. 자동으로 순서가 결정되고, 이건 참고로 뭐야?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순서가 only one이다. 순서가 하나밖에 없으면 순서가 없는 걸로 생각한다. 순서가 없다는 건 그냥 선택만 한다. 알겠죠? 이런 개념이고,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등호가 포함이 된다. 그죠? 여기에 등호가 포함돼. 그래서 x1이 x2보다 작다. 아니면 x1이 fx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뭐야? 얘기해봐. NHR이다.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요. 왜 그렇죠? 1, 2, 3.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봐. 이해간다. 내리세요.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걸 만족하기 위해서 뭐 3개를 뽑아야 돼. 그런데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어. 얘. 이렇게 뽑았어. 그럼 어떻게 돼? 순서가 자동으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자동으로. 순서가 역시 only one이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중복 조합이 끝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중복 조합 끝난 후에는 할 게 따로 좀 있어서 중복 순열에서 오히려 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해봤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왜 했어, 씨발. 이러면 이제 이거지. 여기에 이걸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등장해? 단서 조항이 걸린다. F2는 3이다. 뭐 이런 단서 조항이 걸려. 그러면 그 출제 의도가 뭐라고? 이게 봐. 단서 조항이 걸렸어. 뭐야? 경우 나누기를 하라는 뜻이다. 그 경우 나누기를 하라는 뜻이니까 이 문제의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지. 2가 3으로 갔듯이 2에서 3 화살표를 긋고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알겠죠? 이제 심화를 해보겠다. 너무 평이하죠? 재미없으니까 심화를 해보겠다. 기대하시고 심화. 두두두두두. 정석 26페이지. 보기 1번 두 문제 있죠? 푸세요.
보면 보기 1번에 2번을 보겠어요. 5개의 숫자 1, 2, 3, 4, 5.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0도 없으니까 존나 쉽죠? 그런데 2번 각 자리의 숫자가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을 때는 위에는 중복할 수 없으니까 P죠. P. 밑에는 중복을 해도 되니까 파이죠. 그래서 5파이 3이야. 오케이? 노란색으로 밑줄 치세요. 같은 것이 있어도. 그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우리가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은 알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면 나가시.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보세요. 시작. 과연 답이 125가 나올 것이냐. 두두두두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없는데요? 같은 것이 있어도라고 돼 있잖아. 지금 밑줄 못 쳤니? 5개 숫자에 같은 것이 없죠. 문제를 이해를 못했구만. 그러면 어떻게 지금 2번은 풀었니? 아니. 벌써 심하네.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있잖아. 진짜 어떻게 다르다고 선생님 설명을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라고. 아니, 그래서 네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내 수업의 방식을 아직 모르나.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 아니야? 이거가 안 풀린다. 안 풀린다가 아니고 풀 수 있다니까. 가포순으로요? 이 순열이잖아. 그런데 같은 것이 있대잖아. 그럼 가포순이잖아. 이 가포순 같은 거 사. 뭘 선생님의 설명 출제 의도야?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보기 1번 논술로 풀어보기. 이거 뭐냐? 여기 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일종의 OT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랑 무슨 차이라고 그랬지? 얘기해봐. 너는 왜 화들짝 놀라? 아직 1년의 짬밥이 이렇게 무섭나? 얘들은 너 그러면 헤헤 웃고 있는데 쟤는 너 1년의 짬밥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 뭐라고 그랬어? 얘랑 차이가. 너. 그렇지. 이거 변수고, 이게 상수야. 그럼 변수에다 상수할 때는 무슨 짓을 하죠? 변수와 상수의 관계. 넣어보는 거지. 넣어보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우 나누기.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기에서 단서 조항이 걸리면 경우 나누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럼 뭔 말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세 개를 뽑는데 같은 것이 있어도야. 그러면 세 개가 모두 달라도 되잖아. 세 개가 모두 다르다. 같은 게 없다. 오케이? 같은 게 그 다음에 두 개죠. 한 개가 같다. 이런 말은 없어요. 두 개가 같다. 세 개가 같다. 뭐 하고 있어? 경우 나누기를 하고 있죠. 경우 나누기. 그러면 그래서 같은 게 없다. 그럼 뭐죠? 5P3이지. 그럼 같은 게 두 개다. 오케이? 그럼 세 개 중에 같은 게 두 개면 이거 어떻게 돼? 두 개를 뽑는 거지. 5P가 아니고 뽑고 배열은 안 하니까 왜 찍었어? 5C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 5 곱하기 2다. 오케이? 112, 122. 어이? 됐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세 개 중에 배열을 하자. 같은 게 두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얼마죠? 5P3은 얼마지? 5, 4, 3. 60? 이거 얼마죠? 이거 10이라고 해. 60이죠? 세 개가 모두 같다. 그럼 5C 1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25다. 125다. 이게 뭐야? 5파이 3이다. 가 되는 거지. 물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요것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야. 그런데 이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거는 전체가 3개라고 주어졌을 때 얘기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해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킨 거다.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아 그러면 또 이런 거지. 이것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딸랑 하나 썼는데 모질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다음 심화를 하겠다. 어? 안 하면 안 될까요? 얘를 형식화 시키겠다. 수학은 진짜로 이렇게 발전해요. 야, 고3쯤 되니까 네가 공부의 뭐 방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부의 방향이야 이게. 공부의 방향.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안다는 것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이미지. 솔직히 이제 네 이것의 이미지는 이거잖아.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잖아. 이미지 수준이죠. 두 번째가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가 등장을 했죠. 얘와 얘의 관계. 관계의 이름,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 이렇다. 세 번째가 구조. 4단계는 몰라도 돼. 4단계는 그냥 자연스럽다. 근데 이건 몰라도 되고 4단계 명칭은. 구조잖아, 구조. 그래, 구조화 시키자, 이거. 이거랑 다 똑같이 표현해보자. 구조. 그럼 뭔데? 5C2 곱하기 2C1 곱하기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 그럼 같은 얘기죠. 뭐 이거랑 이거랑 갖고 이거랑 이거랑 갖고 이거랑 이거 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뭔데? 두 개의 숫자를 뽑았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한 개가 뭐죠? 이렇게 될 한 개, 이렇게 될 한 개.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 1 팩토리얼이 있어야 있는 게 완성. 이렇게 됐다. 알겠지? 아 근데 1 팩토리얼을 적는 것도 이상하죠. 여기서는. 이런 같은 것만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적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들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시작. 적어봐. 머리로 적지 말고. 머리도 안 좋은 게 머리를 적다가 구토 증세를 일으키지 말고. 빨리 적어봐. 보겠어요? 얘는 뭐니?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자. 3개 중에 같은 것을 선택을 하자. 같은 게 없다. 그러면 3팩토리얼 나누기 뭐로 표현할 수 있죠? 3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0팩토리얼? 같은 게 없다. 0팩토리얼. 이건가? 그죠? 이건가? 0팩토리얼. 같은 게 없다. 자, 얘는 5개 중에 1개를 선택하자. 1개 중에 같은 거. 그 1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여기.
이거는 3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오케이? 알겠나?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굳이 적는다면 얘는 여기가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0팩토리얼을 적어줘야 되겠어요. 같은 게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개만 다르잖아? 다른 거? 이건 다른 게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없다는 거거든. 팩토리얼이 뭐예요? 어? 0팩토리얼이 계산하는 0팩토리얼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0팩토리얼이 얼마인데? 1? 1이라고 정의하자. 수학 하 교과서에 있어요. 진짜요? 나한테 묻지 말고 가서 봐. 우와, 씨, 미쳐버리겠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뭐 이런 건가? 주위의 사람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됐지? 그래서 뭐 이것들은 중요하다면 내가 또 색깔펜을 적었지만 굳이 형식화. 내가 이걸 왜 적었느냐면 여기서 딸랑 이거 하나? 이렇게 느끼는 블라이 슈티프트를 위해서 형식화 시켜서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알겠지? 야. 이것들이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예외가 되네. 이건 예외가 되는데, 이거랑 이거. 뭐죠? 뭐야? 모르냐? 3C2, 3C 3이죠. 그래서 이게 싹 다 곱하면, 곱하면 아니고, 다 조합으로 표현돼요, 조합으로.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조합의 또 관계야.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조합의 관계인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관계도 없어.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걸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정신병자 또라이야? 이렇게 풀 거야? 당연히 실전에 이렇게 풀어야지. 그런데 이해를 하자 이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 고난도 문제 나왔을 때 이 경우의 수 고난도 문제는 이런 게 많아. 이건 문제로 겉보기에는 이거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단서 조항 때문에 이렇게 안 돼갖고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너는 문제를 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요 두 개. 단서 조항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럴 때 가장 고난도가 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정리하세요. 자, 보겠어요. 이 박스에서 만약에 P와 Q의 합이 N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박스에서 P와 Q의 합이 N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뭐가 된다고? NCP. 다른 말로 NC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뭐의 관계야? 조합의 관계. 조합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두 종류가 같아. 이것들과 다른 종류는 없어. 그러면 그게 바로 조합이야. 오케이? 지금 이해 갔지? 그런데 너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심화가 있어요. 심한데 이건 좀 심하니까 심한데 심하니까 심화. 그냥 이렇게만 적고 내용은 적지 않고 말로만 하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박스 내용 중에서 뒤에 떨거지들 빠지고 같은 종류가 두 종류만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게 뭐야? 조합이 된다 이거지, 조합. 그런데 본질적으로 얘는 뭐야? 순열이야. 얘는 뭐야? 조합이야. 그래서 심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순열과 조합이 같아지는 현상이 여기서 발생을 했죠. 단 일반적으로 당연히 다르지. 그런데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같아지는 현상이 왜 발생을 했지 여기서? 쉽지는 않을 거야. 자, 뭐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돼? 생각이란 무엇인가부터. 너는 내가 지금 이거 왜 같아지지? 이게 단서가 뭐지? 이거 단서가 뭐지? 여기에 관련해서 생각 좀 해봐. 이거. 생각이란 게 뭐죠? 생각이란 것의 가장 저질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비교야, 비교. 비교보다 더 단순한 생각은 없어. 알겠지? 너는 저걸 피해서 도망갔냐? 또 저러보다 얼굴 찍힐 거. 거울이 왜 있냐고? 이쪽에선 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저쪽 면에서. 어? 아, 내 얼굴 이렇게 보고 이거 뭐 정신병자 내가? 그걸 저렇게까지 붙여놓고 하기는 뭐야? 그럼 여기다 붙이지.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보면 비교를 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랑 차이가 뭐야 하면은 같은 점은 대상이 서로 같다야. 그러면 같지 않은 점은 얘는 자리도 서로 달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자리가 서로 구분이 된다고. 여기 자리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 뭐야? 같은 거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런데 같은 것을 포함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 선택의 대상이 같은 게 있게 돼. 얘는 선택의 대상이 같은 게 있고 자리가 다 구분이 돼. 얘는 선택의 대상이 다 다르고 자리가 같은 게 있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자리를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종류로 선택을 해서 갖다 놓는 게 바로 이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그 쫙 구조로 적으면 복잡해지고 학문이 되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고 확률도 아니고 경우의 이산수학이 되니까 패스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지금 하는 이유는 네가 문제 상황에서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뇌에서는 그 문제를 출제자는 그냥 딸랑 이것만 생각하고 출제했는데 네 뇌가 그 문제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야. 이해 갔나? 이해가 안 가면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뭐야? 여기서는 자리가 서로 달라. 좀 여기서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것이 이 순열에서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는 자리가 서로 달라. 조합에서는 선택 대상이 서로 달라. 그거를 같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그게 같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렇다. 두 번째는 요거예요. 정석 50페이지. 49페이지. 정석 49페이지. 기본 문제 3-7번의 1번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풀어보세요. 시작. 보겠어요? 서로 다른 9건이 있다.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죠?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이거야. 서로 다른 9건이 있어. 같은 것이 2권, 3권, 4권이 있는 경우와 1번 경우는 같은 경우다. 값이 같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계산하면 1260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나온대요. 계산이 졸라 느린 두 명. 얘 나왔대. 이미 풀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풀었지. 너는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는 거야. 1번이 지금 이게 뭐냐면 집합의 분할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서 한 거였거든. 앞에서 간단하게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풀이가 거기 적혀 있는 거지.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남은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남은 4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 이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거랑 같은 경우야. 요 문제 딱 한에서만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9건이 10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을 때 한 건, 2건, 7건 했을 때 이렇게 풀면 돼. 문제는 왜 같지? 왜 답이 같게 나오지? 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 제발 생각 좀 하고. 조금 전에 이 설명을 이해를 했다라면 어느 정도 좀 쉬워. 왜냐하면 이 집합의 분할도 결국 뭘 이용하는 거야? 조합을 이용하는 거죠. 그 교재에 있는 풀이가 조합이잖아.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로. 그렇지. 지금 왜 같은지 생각해봐. 이런 거겠지. 오케이? 생각의 결론은 내가 설명해 줄기 힘들어요. 네가 알아서 이해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해야겠니? 2번. 2번은 이렇게. 2건, 2건, 5건이지. 하면 답이 나오나? 안 나오죠? 똑같아요. 뒤에 이거 달린 거. 그럼 답이에요. 3번은 안 하겠어요? 이거지, 또 3번도. 오케이? 그래서, 자, 보면, 결국에 이게 뭐냐면,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수록 이 유형, 심지어 지금 보기 문제도 있었고, 이거 기본 문제잖아. 그 개념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제시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도 풀려. 그럼 그게 아닌 걸로 굳이 풀 필요 없어. 그걸로 풀면 되지. 맞아. 맞는데 요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헷갈리는 문제를 당면했어요. 넌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그런 걸 꽤나 당하게 돼. 그래서 풀이가 없는 만약에 어떤 학교 문제 같은 거 풀어줄 때 너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다른 식으로 푸는 게 허다하게 등장하거든. 그게 경우의 수, 즉 이산수학의 체계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 다른 것들은 그 이론 체계가 조밀해서 조밀한 데 반해서 얘는 엉성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